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3라운드 2경기입니다. 포스코 캠텍과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부터는 가을 잔치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8개 팀에게 아직 모두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5위 와일드카드가 생기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팀들이 많이 늘었고요. 네. 더욱더 치열해진 포스트 시즌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화성시 코리오와 포스코 캠텍이 만나게 되는데 일단 주장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화성시 코리오의 절대적인 에이스 박정환 선수가 빠지면서 상당히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팀원들의 동시다발적인 결속력이 필요합니다. 네, 때로는 주장이 빠졌을 때 더 힘을 내는 팀들도 있었는데 오늘 과연 화성시 코리오는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시 코리오의 주장 박정환 선수는 농심배와 남방장성배 출전 관계로 이번 오더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네, 오늘 커제 선수와의 대국에서 아쉽게 두 집 반 석패를 당했죠. 네. 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또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네, 사실 이제 커제 선수와의 대국은 이벤트 대국, 네. 초청전이기 때문에 물론 세계 1인자의 대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농심배 신민준 선수가 4연승을 찍고 내일 귀국합니다. 상당히 네. 기분 좋은 소식이죠. 1차전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오늘 장고대국 위태용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대국이고요. 속기대국 최재영 선수와 최철한 선수의 대국입니다. 최재영 선수가 올해 지명이 좀 오르면서 부담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네, 예상치 못하게 부진에 빠져 있죠. 올 시즌 3승 7패로 글쎄요, 삼재명으로서는 좀 만족할 수 없는 네.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이국도 속기 대국입니다. 나현 선수와 강유택 선수의 대국, 양 팀의 이지명 맞대결이고요. 나연 선수는 얼마 전 TV 아시아 선수권전을 우승하면서 네. 지금 자신감이 100배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물론 모든 선수들이 출전하는 세계 대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중일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치른 대회였기 때문에 굉장한 자신감이 생겼겠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승에서 이세돌 선수를 꺾고 우승했다는 것이 네.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8강, 4강에서 이제 이치리키료 선수와 리시에나 선수를 꺾었죠. 물론 그것도 뜻깊은 승리긴 하지만 네. 전력상 봤을 때 나연 선수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었고, 사실 이세돌 선수는 영원히 이제 넘고 싶은 산이잖아요. 그런 산을 넘었다는 것은 한 번 더 각성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의미 있는 승리가 되겠습니다. 나연 선수가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계대회 4강에 올랐을 때 상당한 기대를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주춤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너무나도 많은 이목이 쏠린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는지 네. 그 뒤로는 좀 기대만큼의 성적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메이저 세계 대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사이다 같은 우승 소식을 전해줬죠. 자,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이제 세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강유택 선수와 나연 선수의 기풍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선수 모두 실리를 좋아하는 선수죠.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네. 강용태 선수는 선실리 후타계를 상당히 즐겨둡니다. 그래서 타계에 좀 자신감을 보이는 바둑이고요. 나연 선수는 실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텀을 더 중시하는 바둑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에 특히 좀 바뀐 모습이 침착한 나연이 아닌 아주 공격적인 나연이 됐다. 그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도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본인 입으로도 이제 알파고 효과를 좀 얻었다. 내가 조금 더 바둑에 눈을 뜨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특히 나연 선수 하면은 100번이 강한 기사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흙으로 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팀으로 본다면은 포스코 캠텍이 이제 정관장 황진단의 11연승을 저지하면서 지금 또 기세가 아주 충만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 좀 난적을 화성시 코리오, 특히 주장이 빠진 화성시 코리오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 네. 그것이 좀 관건입니다. 팀 승리를 위해서는 강용태 선수의 승리가 아주 절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동일지명 맞대결은 반드시 이겨줘야 되는 판이에요. 네, 그래도 상대 전적도 이제 큰 차이가 아니라서 네. 나름 좀 자신감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두 선수가 KB리그에서 4번을 만나는데 정규 시즌에서는 나연 선수가 2번을 이겼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2014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강용태 선수가 2번을 이겼거든요. 네. 그것이 나연 선수에게 아주 뼈아픈 패배가 됐을 거예요. 강유택 선수도 KB리그의 사나이죠. 포스트 시즌에서의 성적도 굉장히 좋고 우승도 정말 많이 하는 선수예요. 네, 이 선수가 이제 네. 흔히 말해서 이제 심장이 강하다. 어떻게 보면은 겁이 없다. 긴장을 하지 않는다.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큰 무대일수록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민표 해설위원도 KB리그 우승 꽤 여러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쵸 3번 했었는데요. 네. 좀 그때 별명이 이제 복덩이 팀복이 많아서 네.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좀 운이 좋았죠. 강유택 선수도 5번인가 우승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최다 우승자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KB 리그의 사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티브로드 팀에서 또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었고요. 올해는 그 활약을 인정받아서 화성시 코리오의 이지명으로 네. 발탁이 됐는데 정규 시즌에서는 5승 6패로 썩 만족할 수 없는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이 선수의 진가는 이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갔을 때 그때 특히 더 도드라지는데 올해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를 일단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현재 화성시 코리오가 3승을 거둔 상태인데 출팀을 시작했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려면 남아있는 경기 거의 다 승리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절박한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팀원들의 강한 정신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리 좋아하는 30초. 강용태 선수는 3-3을 들 수도 있는데 대개 이제 3-3은 요즘에 많이 안 둬요. 왜냐면은 이제 호구치고 넘고 잡는 자세가 두텁다는 최근의 정설이라서 지금처럼 붙여서 두는 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잠시 뜸을 들인 이유는 3-3을 파고 네. 호구를 쳤을 때 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수를 좀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붙이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글쎄요, 예전에는 이제 거의 끼어 이었었는데 최근에는 귀로 받는 수가 90% 이상인 것 같아요. 이을 때 있거나 혹은 호구치거나. 아무래도 이제 끼어 있는 자세가 우영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많이 피하는 모습이에요. 반면에 흙은 모양이 꽤 견고한 형태를 갖출 수가 있죠. 네. 네.
요즘 트렌드답게 역시 귀 쪽으로 막아가는 진행을 선택했고요. 이제 거의 있는 진행을 둡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호구를 치는 수도 있어요. 백이 단수를 쳐주는 순간에는 그냥 있는 것보다는 백이 약수 교환이 돼 있어서 하나, 둘, 이득인데 셋, 백은 이제 넷, 단수 교환을 안 하죠. 다섯, 여섯, 일곱, 쪽을 이제 있고 단수 그때 단수를 치고 이제 호구를 치는 진행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정형화된 진행인데 강유택 선수는 뭐 이미 초읽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활용하고 있고요. 네, 초반에 좀 장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애초에 준비한 포석은 걸쳐두고 받아준다면 이제 10초, 미니 중국식을 쓰려고 했었는데 네. 셋, 나연 선수가 받아주지 않고 이쪽을 다섯, 걸쳐서 여섯, 어떻게 일곱, 보면은 계획하지 않은 아홉, 그런 진행이 열. 됐거든요. 4번 남았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하나 사용을 하네요. 어떤 고민을 하는 걸까요? 지금은 이제 두고 싶은 자리가 좌악이 그리고 뭐 좌변. 특히 좌악에는 이제 붙여야 할지 날짜로 둬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이고요. 그럼 걸쳐서 이제 발 빠르게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30초, 과연 이제 이쪽을 방치한 채 셋, 손을 뺄 수 있는지 넷, 다섯, 그것에 대한 여섯,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일곱, 같아요. 여덟, 손 빼도 무방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의 선택은 흙이 가지 않은 방향이 되는 건가요? 기세로는 우아기죠. 우아기를 좀 두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해서 손 뺀 것에 대한 응징을 좀 하는 것이 기세거든요. 뭐 침착하게 따라갈 수도 있지만 뭔가 이제 흙의 의도대로 흘러간 느낌이라서 네. 분명히 이제 우아기 흙 한 점에 대한 공격을 지금 구상해 보고 있을 겁니다. 아껴둔 시간을 여기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올 시즌 재밌는 것이 사실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텍이 네. 작년 주력 선수들을 모두 이제 보유를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도드라지게 드러난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고요. 물론 SK 앵크린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모든 좀 전문가 예상이라고 할까요? 예상대로 아주 포스코 캠텍과 정관장 한단 팀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딱 3강 체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SK 앵크린도 이제 팀 전력이 아주 탄탄해서 네. 포스트 시즌 진출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둘, 그보다도 더 셋, 좋은 활약을 하고 넷,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나연 선수는 서두르지 않네요. 3번 남았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세 자리는 이미 확정이라고 좀 봐야겠고 나머지 두 자리를 놓고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4위와 5위도 이제 차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와일드 카드로 진출한다면은 4위 팀과 대결해서 한 판도 지면 안 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3번기인데 이미 한 판은 지고 들어간다라고 30초, 보면 되거든요. 둘, 그렇기 때문에 또 셋, 4위와의 5위 그 차이도 있기 다섯, 때문에 여섯, 일곱, 아무래도 이제 4위를 차지하고 싶겠죠. 이게 반대로 붙이네요. 물론 구수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죠. 반대로 백이 미끄러져 간다면은 이제 하변 흑돌들이 조금 어색해지기 때문에 귀가 아닌 변 쪽을 먼저 지키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호구가 아프기 때문에 백도 이제 늘거나 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칸 뛰는 행마를 더 많이 해요. 물론 한 칸의 약점은 젖히고 단수치고 이제 패에 있는데 글쎄요 이제 끊는 패감이 있어서 좀 복잡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흑도 기세로 이쪽을 뚫고 두겠는데요. 이쪽 끊고 받고 상당히 초반부터 난해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흑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좀 부담된다면은 바로 결행을 못하고 100 초읽기 이쪽. 시작했습니다. 혹은 이쪽을 네. 받아가는 진행을 선택하겠죠. 나연 선수도 주어진 시간 모두 사용을 했고요. 나연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100번일 때 더 두텁게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공격당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좀 급소를 맞는다거나 하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해서 넷, 다섯, 안정적인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일곱, 여덟, 아주 침착하게 내려서네요. 물론 한 칸이 더 활발하긴 하지만 이제 패맛도 약간 신경 쓰이고 네. 이쪽을 들어갔을 때 강력함은 지금 이 위치가 더 괜찮거든요.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네요. 네. 그래서 흑이 한 칸을 띄워둔다면은 지금은 역시 네. 이쪽 자리 압박이 좋아서 충분하다. 그런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우측에서 받아준다면 바로 셋. 들어가나요? 넷, 바로 들어가는 다섯,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여섯. 같아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렇게 갈라가면 흑도 약해져서 네. 지금은 강유태 선수가 더 실리를 차지하는 수법을 뒀는데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백이 더 두터워집니다. 지금처럼 날일자 두고 이제 늘고 뛰게 된다면 이제는 여기가 아니라 뭐 더 강하게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혹시 이 정도는 흑이 양보를 할 수도 있으니까 더 세게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시간을 네. 한번 확인을 네 하고 번 사용을 남았습니다. 하는데요. 네. 여기서 뭘 고민하는 거죠? 그냥 낼 것인지 뭐 젖혀서 단수 교환을 할 것인지 네. 혹은 뭐 지금은 두터운 형태니까 뭐 한 칸까지도 생각해 본다 볼 수도 있는데 글쎄 한 칸은 이제 끼어 이었을 때 훨씬 더 두텁게는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흑이 뛰진 않을 것 같아요. 이쪽을 밀어간다든지 하변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셋, 넷, 지금 가장 무난한 수는 늘어가는 수예요. 네. 여덟, 그 교환을 하네요. 이렇게 된다면은 강육태 선수도 고민이 돼요. 막는 진행과 이제 젖히는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수는 머리를 두들긴 그런 격이라서 좋은 자리긴 한데 나연 선수 생각은 실리를 뺏어 오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으로 10초. 어차피 받아야 한다. 둘, 그런 믿음이 셋, 있는 것 같아요. 젖혀두면 백이 여섯, 하변에 들어가는 일곱, 맛도 좀 완화가 여덟. 되나요? 아홉. 아무래도 이제 아까 늘어둔 것에 비해서는 네. 영향력이 조금 줄었죠. 백이요. 덜 두터워요. 그래서 지금 강혁태 선수도 귀의 실리를 뺏기더라도 하변을 조금 더 신경 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도 이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흑이 여차하면 이쪽을 돌파해서 30초. 교환을 시키고 하나, 이렇게 한 점을 둘, 제압하자 할 수가 셋, 있거든요. 넷, 그것에 다섯, 대한 좀 생각도 여섯. 있어야 됩니다. 네. 여덟, 자, 우하기는 이제 일단락이 된 건가요? 네, 이제 이쪽을 두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은
보통이라면 이쪽을 걸쳐가는 진행이 가장 크죠. 받는다면은 네. 뭐 미끄러져 간다든지 벌린다든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보통입니다. 네. 뭐 그리 많은 부분이 진행된 건 아닌데 30초. 스코어에 미세한 하나, 변동이 있습니다. 셋, 네, 넷, 지금까지의 다섯, 진행이 여섯, 일곱, 쪽이 조금이라도 아홉, 편해 보인다. 네. 열. 세번 미세하게라도 좋아 보인다라는 평가네요. 자, 이제 큰 자리를 갈지 혹은 이 좌변과 하변을 좀 연계해서 흙의 열분을 노려갈지. 일단 국면이 흙 쪽은 조금 얇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변이라든지 셋, 이제 좌변이라든지요. 다섯, 물론 발은 빠르지만 일곱, 조금 얇은 부분이 있어서 백 쪽이 조금 더 편한 느낌이다라는 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더 단단하게 두네요. 걸쳐보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드는데 더 갈 수도 있었는데. 네. 서로 이제 굳힘을 나눠서 하자. 네. 사실 이거 걸쳐 두고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좀 30초. 무난하게 진행을 하더라도 셋, 후반은 내가 자신이 있다. 그런 믿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굳히면 국면이 조금 단조로워질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의 모양만 지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부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마주보는 중앙도 좋은 자리고 사실 이쪽을 미끄러져서 30초. 이렇게 전개하는 것도 상당히 셋, 좋은 자리거든요. 넷, 다섯, 왠지 깨로 여섯,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덟, 왜냐면 굳히는 순간 귀도 좋아지지만 네. 이 변가의 형태가 자세가 아주 이상적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쪽으로 굳히는 것은 흙이 일로 굳힌다면은 이렇게 들어가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포석에서는 아주 일곱, 네. 두 선수가 탐색전을 하듯이 두번 서로의 지금 펀치를 좀 숨기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9번의 대국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잔잔하게 가서 후반에 들어갔을 때 두 선수 모두 후반엔 자신이 있지 않을까요? 네, 특히 나연 선수는 후반에 갔을 때 하나, 네, 어지간한 기사에게는 안 진다라는 네. 자신감이 있어요. 워낙 유명하죠. 여섯, 강용태 선수는 이제 중반전에 오히려 더 힘을 내는 그런 기사고요. 네. 자, 지금은 이제 귀로 받는 것은 백의 주문이기 때문에 붙이고 이제 들어갈 때 막아서 진행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끊으면은 이렇게 이어서 이런 진행이 된다면은 하나, 이제 변도 지키고 셋, 귀도 네. 어느 정도 지키고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막을 때 이 교환을 생략하고 가만히 붙이는 수도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차이냐면 이건 젖힐 수가 없어요. 아까처럼 이제 바꿔치기 형태를 취한다면은 때렸을 때 너무 다르죠. 그게 젖히고 백이 이쪽을 이은 꼴이라서 이 형태니까 지금 형태는 흙의 반발은 없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지만 네. 이제 붙일 때 다섯, 반대로 이건 여섯, 약점을 있고 여덟, 네, 치받고 이렇게 좀 바꿔치기를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연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3-3도 있어요.
아주 그냥 귀를 확실하게 살겠다. 세 가지 선택을 두고 고민을 할 겁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과 화성시 코리올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화성시 코리오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재영 선수와 최철한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죠. 네, 지금 이 대국은 네, 나연 선수와 강혁태 선수의 대국에 비한다면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데요. 우상 네. 쪽이 뭐 난리가 났네요. 네, 벌써부터 이제 네. 딱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서로 엉켜 있는 모양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일단 이 백은 살아 있어요. 네, 치중을 가더라도 뭐 이곳과 이곳이 전부 선수라서 뭐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흙은 이제 건너가야 살아요. 근데 이 우상 흙이 또 못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때려낸다면은 네. 이제 흙이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강수는 이쪽을 갈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이 해결될까요? 이 요석 석점만 제압할 수 있다면 해결이 되는데 네. 백도 이렇게 끊었을 때 이게 제압이 잘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전투는 오히려 최지영 선수 쪽이 편하다. 네, 실시간 스코어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최지영 선수가 사실 올 시즌 1라운드 때 원성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네. 내리 7연패를 당했어요. 완전히 흔히 말해서 이제 기가 많이 죽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11라운드, 12라운드에서 신민준, 허영호 선수를 꺾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재영 선수가 작년에는 오지명이었는데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오지명으로서 아주 맹활약을 거둬서 네. 올 시즌 이제 박지훈 감독에게 3지명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좀 지명도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지 혹은 초반에 연패가 부담됐을지 7연패까지 이어지는 좀 그런 아픈 모습이 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2연승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수가 안 되면 이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수도 이게 느는 수가 안 돼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내수 세수로 흙이 잡힙니다. 그렇다면 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가 네. 한눈에 안 보인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공격권이 최지영 선수에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최철한 선수도 계속 시간을 쓰고 있는데요. 네, 지금 묘책이 안 보이는 네.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하는 걸 보니까 2번도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착수를 하나요? 결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수가 있다면 이제 붙이는 수나 이제 갈라가는 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제 늘었을 때 오히려 맛보기죠. 건너가는 것과 네. 뛰어가는 수가요. 근데 받았을 때 여전히 이제 치중 붙이는 수와 이 차단이 여전히 맛보기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때가 문제인데 양쪽을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최정 선수는 아주 확실하게 두네요.
그렇게 두더라도 이제 귀를 추궁할 수 있다. 네. 이제 건너가야 되거든요. 붙이고 나서 늘고 이제 막아간다면 끔하게 사는 공도가 안 나온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붙인다면은 그냥 잡힐 형태는 아니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두면 빠져서 물론 이제 백도 찝고 넘어서 패를 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먹여치고 이제 넘어서요. 자, 일단은 급한 불을 꺼야죠. 우변을 건너가고 우상기를 그냥 잡아낼 수만 있다면 아주 여기서 네. 바둑이 끝나는 건데 흑의 입장에서도 그냥 내줄 순 없겠죠. 네, 그냥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건드리진 않았어요. 네, 지금 일단 이곳에 대한 수익기를 더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반대로 밀리면 너무 아파요. 이제 단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모양 자체가 많이 무너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밀면 흑도 받아야 되니까 이곳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받아야 되니까 이 교환은 득이다. 이제 그런 판단이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받아야죠. 아홉. 네. 지금 잠깐 젖힐까 고민을 했는데 네. 이거 젖히는 건 그래도 여기 끊기는 자세가 너무 통렬합니다. 지금 냉정하게 잘 참았어요. 이제 우상으로 가나요? 네, 지금은 이제 우상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 천천히 둔다면 중앙 이런 데 두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자리긴 해요. 다섯, 여섯, 일곱, 물론 근데 여덟. 중앙 쪽으로 먼저 가네요. 이곳이 이제 패라면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좀 여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둑 자체가 그러니까 집이 백이 부족한 바둑이 아니거든요. 흑의 실리가 이쪽에는 있긴 하지만 백도 하변과 이제 좌상기가 있어서 중앙만 효과적으로 지어낼 수 있다면 네. 집으로도 할만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최지영 선수가 난적 최철한 선수를 상대로 지금까지는 아주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흑이 조금이라도 더 바쁜 바둑이네요. 네, 지금 공격해서 얻은 이 세력이 네. 사실 이런 식으로 날짜 둔 것은 연결을 해달라는데 자연스럽게 지워지잖아요. 그렇다면 얻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최철환 선수도 이런 흐름은 하나,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붙여서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여섯, 뒤로 받아준다면 또 젖혀서 활용할 수 있고 지금은 귀를 내어주더라도 두텁게 운영을 하네요. 물론 이제 살려주더라도 이제 나중에 가르는 것도 노릴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두텁게 운영을 해서 네. 이제 주도권을 좀 가져가겠다. 실시간 스코어가 더 벌어졌어요. 네, 65%까지 네. 올라갔네요. 65대 35는 물론 여러 번 바뀌기도 하는 수치이지만 다섯, 네, 이 정도 국면에서 65는 좀 이른감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60대 40이군요. 네. 그만큼 이제 최재현 선수가 판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철환 선수도 이제 귀에서 사는 것은 불만이죠. 아무래도 워낙 두텁게 막히기 때문에 그 자세는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넘었고요. 30초. 하나, 젖힌다면 또 되젖혀서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결국 이쪽을 선택해서 이제 귀를 살려줄 것인지 혹은 이제 귀를 좀 지키는 방향으로
근데 이것도 끝까지 파고들 수도 있겠네요. 잡아서 네. 쓰면 따내서요. 30초 하나 결국 귀의 주인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거기서 결국 잡아두나요? 이런 자세는 웬만하면 급소가 남은 형태라서 사실 좀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모양은 젖히고 는 다음에 흙에 치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칸 띄어서 지키는 것이 자세인데, 서로 간의 급소군요. 네, 최철아 선수는 글쎄요, 지금 더 이상의 두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이제 이쪽의 연결고리 그리고 두텀이 이 바둑에서 상당한 중요한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계속 중앙 쪽을 신경 쓰고 있네요. 네. 눈에 보이는 실리보다는 지금은 두텀 이쪽에 두텁게 처리되어야지 중앙 쪽에 영향력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당분간은 우상 갈 일은 없겠어요. 네, 지금 일단은 이쪽을 마무리를 해야죠. 네. 젖혀서 공수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받는다면 단수 한 방이 기분이 좋아서 여기서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귀를 들 수도 있고 넷, 혹은 보류한 채 젖히는 여섯,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여덟, 이 타이밍에 반격이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반격이라면 근데 뭐 위로 젖히는 것인데 네. 당장 축은 안 돼서 백도 단수는 안 쳐요. 하지만 호구를 친다든지 혹은 이쪽을 더 밀고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백보다는 흙이 조금 더 약해 보이거든요. 참을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단수를 치고 넷, 젖히는 자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오, 가요? 자, 일단 기세로 반발을 하긴 했는데 후속 수단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곳을 가네요. 네. 아까 봤던 그 그림대로라면 흙이 뭔가 자유롭진 않았는데요. 대책 있나요, 여기? 일단 이곳을 밀리는 순간에 안에서 사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백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 혹시 이런 바꿔치기만 돼도 넷, 이제 여기까지 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젖혔을 때 네. 끊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점 좀 더 보죠. 그러니까 최재형 선수가 이었을 때 안전하게 둔다면 이렇게 호구를 칠 수는 있어요. 근데 강하게 둔다면 밀는 수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꿔치기가 된다면 글쎄요, 이제 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치받아야 되는데 하나, 또 뚫는 자세는 넷, 괜찮아서 여섯, 그 득실을 좀 봐야겠네요. 여덟. 호구 친다면 이제 아마 이쪽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끊는 것이 듣는다면 여기서 일단 고민이거든요. 네. 이제 이으면 여기를 한 방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쪽은 이렇게 교환을 하고 뚫어간다면 백이 오히려 끊깁니다. 두 점을 잡힙니다. 30초 하나, 이수가 선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철원 선수의 노림은 이쪽에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자, 끊는다면 백도 이제 이쪽을 받는 수를 봐야죠. 자체의 수상전이
여기를 붙임을 당한다면 또 흑도 수가 확 줄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여덟, 끊어갈 수 있을지. 아홉. 못 끊어갑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최철원 선수가 어떤 수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음이 궁금해요. 끊어가면 네. 뭐 어떻게 돌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네.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와서 그러니까 끊어놓고 글쎄요, 젖히고 사는 것은 가능한데 이렇게 두는 것 자체가 일단 네.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발을 한 게 득이 있었나요? 이 젖힘의 교환도 사실 악수가 되는 것이라서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차하면 한 칸 띄는 수도 있어요. 아홉. 근데 물론 이제 한 칸 띄려면은 후속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형태가 좀 좋진 않아요, 백이요. 이렇게 단수를 몰리고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먹여치고 치는 수가 있어서 하나, 둘, 이것은 흑이 이제 가능한 모양입니다. 다섯, 여섯, 그러니까 끝까지 추궁할 수 있겠느냐라는 아홉.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2번 남았습니다. 일단 모양 자체만 본다면은 흑이 무너졌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시간을 쓰는데요. 젖힐 때 밀어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쉽게 넣어도 그러니까 이 5점이 요석인데 과연 네. 살릴 수 있을지 이렇게 둬야 되는데 사실 여기가 선수가 들으면 이건 귀곡사로 잡힙니다. 부분적인 상황은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셋,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여기가 들어서 여섯, 이쪽도 듣고요. 여덟, 좀 난해한 전투가 되긴 하겠지만 이 중앙 석점을 이용해서 뭐를 할 수 있나요? 글쎄요. 제 눈에는 흑이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 나가고 네. 이제 수상전은 안 됩니다. 이제 꼬부러 둔다면 이제 여기 약점도 있어서 계속 막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여기서 결국 돌아와야 되는데 넷, 지금 다섯, 바로 이쪽 가도 잡혔죠. 일곱, 여덟, 아홉. 어떻게 보면은 이 장면에서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위기인가요? 네, 지금 상당히 큰 위기로 네. 느껴져요. 최철원 선수가 뭔가 봐둔 게 없다면 국면이 굉장히 기울 수 있는 장면인데요. 아마 젖히고 나서 호구치고 네. 근데 바로 조여가는 것이 쉽지 않다. 뭐 그런 뜻일 것 같긴 한데 이제 백은 내수거든요. 이제 바로 이제 수를 조여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장문을 씌워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내수예요. 그렇다면 아까 이 형태에서 흑을 바로 조여갈 수만 있다면 이 형태도 흑도 내수잖아요. 있다면 바로 잡히는 겁니다. 근데 있고 나서 젖혀서 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최철환 선수의 수익기가 아닐까 싶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지영 선수도 자신감 있죠 지금. 착수에 대한 고민이 네. 없었습니다. 최지영 선수 보기에도 뭐 당장에 뭐가 보이진 않는 거죠. 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호구를 쳐야 됩니다. 치고 이제 바로 조여갈 수 있느냐 네.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2점만 잡혀도 상당히 이제 요석이거든요. 30초. 하나,
여기서 젖혀이으면 이제 막아야 돼요. 바로 씌우는 것은 이제 뭐 하나 밀어두고 이제 밀면 잡혔죠? 혹시 큰 그림인가요? 사수작전? 아, 버려도 된다? 근데 너무 크지 않나요? 하나, 둘, 일견 커 보이긴 하거든요. 넷, 근데 원래 백진영이 여섯, 일곱, 구축되어 있었고 여덟, 중앙이 그래도 집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도 줄수 들어간 있다? 모양이 꽤 커 보이는데요. 네. 하나, 근데 마찬가지죠. 이으면은 네. 이제 젖혀서 줄일 수가 있어요. 잡는 것은 이제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빠져나가고 바로 막을 수 있을지. 백이 이제 이곳이 선수라서 초, 하나, 둘, 이제 셋, 끊어도 이쪽으로 돌파할 수가 있거든요. 여섯, 일곱, 자, 사수작전입니까? 아홉,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꼭 이게 남아서라기보다는 지금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둘, 셋, 넷, 다섯, 일단 좌상기는 일단 상당히 크게 들어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건너간 걸로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건너갈 걸 그랬어요. 그럼 이제 찝는 수가 있어서 네. 이쪽까지 돌파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 한 점을 끊어가는 수단이 없죠. 자, 100집은 우선 확정 가죠. 10, 20, 24, 26, 27, 30 40집이 넘습니다. 상당히 두터워요. 이쪽까지 45집은 봐야 됩니다. 다섯, 쉬운 여섯, 65집까지는 볼 수 있겠어요. 이쪽이 이제 거의 확정 가긴 하지만 20집 정도밖에 안 돼요. 중앙에서 몇 집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 지금 모양이 있는 그대로 다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다 내야 되는데 네. 너무 눈엣 가시로 나와 있는데요. 입구자만 가더라도 네. 이제 나중에 좀 축소되고 다 나봤자 30이 조금 넘어요. 지금 계산해서 우상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하나, 우상은 이제 보너스죠, 100이. 셋, 음. 넷, 7대 3. 여섯, 지금 확실히 최지영 선수가 우세한 바둑이 돼버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이런 집을 이제 만들 때 또 이제 100 쪽에서 기분이 좋은 것이 네. 이런 거 한 칸씩 떼어도 받아야 돼요. 넷, 100집도 이제 두세 집씩 늘잖아요. 일곱, 여덟, 거의 이것도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고 봐야 돼요. 쓰면 받아야 되죠. 이런 데도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집 짓는 게 이제 힘들다는 이유가 네. 집 짓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이제 공짜로 내어주는 그런 집들이 생기거든요. 좀 괴롭힐 만한 돌이 있으면 기대면서 만들 수도 있을 텐데 네, 지금은 어떨까요? 그런 코스가 나오면 좋죠. 이제 자연스럽게 집을 만드는 코스. 근데 지금은 하나, 둘, 인위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네. 다 백이 공격 대상들이 없고 머리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덟, 그렇게 억지로 지으면 정말 몇 집 안 나거든요. 네. 지금 최철환 선수가 이제 이곳을 가면서 노린 네. 수인데 과연 가능한 수법인지 봐야겠습니다. 이제 건너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으면은 다섯, 여섯, 일곱, 이제 늘어서 이제 넘는 것과 이쪽 빠져나가는 것을 맛보겠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 둘, 백이 치받는 셋, 넷, 수가 있긴 하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네, 지금 둔 자리 딱 찔렀을 때 대책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차단이 되거든요. 네, 최지영 선수는 지금 더욱더 확실하게 약간은 악수지만 교환을 네. 해버리네요. 이제 이렇게 치고 받는다면 이제 아까 같은 걱정은 안 해도 되죠. 이제는 이렇게까지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기회를 받아라 이제 강제시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 먼저 물어보는데 뒤로 받을 겁니다. 네,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한다면은 만약 이 대국을 최지영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이제 화성시 코리오의 승리도 정말 꿈을 꿔볼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사실 네. 팀 전력 차이 그리고 상대 전적 30초 하나. 그 주장이 빠져 있는 화성시 코리오가 모든 면에서 밀리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지만 지금 아홉. 상대편의 주장을 꺾어준다면 네. 그것도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최철환 선수를 잡아준다면 사실 박정환 선수의 빈자리를 느낄 수가 없는 게 지금 박정환 선수가 대국을 했다고 계산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두 번째 출전을 했죠. 위태영 선수가 네. 퓨처스 리거지만 꽤 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정환 선수 대신에 나왔지만 또 어떤 또 좋은 활약을 보일지 모르거든요. 자, 일단은 최철환 선수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바꿔치기를 어쩔 수 없이 들어가네요. 네. 이제 귀에 사활도 있고 사실 여기 선수 막혀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잡은 건데 그런데 또 들어간 모양도 적지 않아요. 이게 너무 커 보이는데요.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얻어낼 게 없어요. 끊어도 이제 잡아서 네. 후속선이 없고. 고스란히 그냥 들어간 건가요? 네, 지금 뭐 없어요 수단이. 아니 뭐 확실하게 젖혀두는데 일단 크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캠텍은 사실 오늘 낙승을 예상하고 왔을 텐데 이제 비상등이 켜졌어요. 물론 이 바둑도 아직은 그래도 더 보긴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최지영 선수가 우세한 것은 확실하지만 네. 그래도 좀 갈 길이 좀 남았거든요. 그리고 상대는 최철환이에요. 네. 근데 바둑 내용을 보더라도 네. 최지영 선수가 확실히 살아났네요. 물론 이제 이 결과는 끝나고 나야 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은 오히려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연패를 끊으면서 승리를 했던 선수들이 뭐 다 대단한 선수들이고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농심배 4연승의 주인공 신민주 선수를 꺾은 것이 상당히 자신감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네. 자, 뭔가 분위기를 바꿔봐야 하는 최철환 선수입니다. 화성시 코리오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